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KJTV 특별 프로그램 좌파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전 한양대 교수를 지내신 향사 니영희 선생, 이가 아니고 니영희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방면에 전문가이신 소옥식 박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제가 보니까 이 기록을 좀 봤어요. 근데 이분은 그 호가 향사, 고향할 때 향자고 역사할 때 사자인데 향사인데 닉네임이 사상의 은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사상의 문서라는 건 사상 이 좌파 사상입니다. 아하. 이 사람의 가진 게 그 모택동 사상인데 이것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그런 이 수순이라는 뜻입니다. 아, 거기에 뭐 온갖 말이 다 붙습니다. 그 사상의 운사, 그다음에 대한민국 진보계의 태두, 진보 그 최고의 진보 지식인. 그 사실 2008년 경향신문이 조사한 거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 학자 한 74명인가 추려가지고 조사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때는 진보란 말이 안 붙습니다. 대표적인 지식인 세 사람이 나오는데 백낙청, 리영희, 그 다음에 고려대학 교수인 최장집. 최장집 교수.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근데 그래서 이분의 쓴 책들이 전환 시대의 논리다, 우상과 이성이다, 또는 8억인가의 대화. 8억인은 여기서 당시 중국 인구가 8억이라는 데서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완전히 이 공산당을 미화하고 마오쩌둥을 미화하는 그런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004년 신문의 날 4월 7일입니다. 신문의 날 한국기자협회에서 현존하는 대한민국 기자 중 가장 진실을 추구하고 존경할 만한 기자 1위가 리영희 기자였습니다. 2004년에. 그리고 2008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낙청, 리영희, 최장집 교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지식인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2017년에 동아일보 출판팀이 그때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습니까? 홍준표, 안철수, 문재인 이렇게 나올 때죠. 문재인 가장 좋아하는 가장 추천할 만한 책이 뭐냐? 그러니까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다. 왜 그러냐? 이 책을 내가 학창시절 읽었는데 내가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내가 진실로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바꿔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2010년 5월 반경화로 이 세상을 뜹니다. 그래서 신촌수의 프랑스병원에 인수가 차렸는데, 거기에 문재인, 그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제자생활을 가고 없을 때니까, 2009년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근데 거기 유시민, 그 다음에 국무총리 지낸 한명숙,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 대표를 지냈던 이정희, 6.25가 남침, 다 모여서 미화하는 그 문구를 방문하게 다 씁니다. 이 시대의 이 태둔이 또는 평화와 이 윤리를 실천한 실천왕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는 다음에 좀 이야기해요. 네, 이 사람이 64년도에 합동통신 외신부 기자로 지냈는데 조선일보 또 외신부 기자를 거쳤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한 전환시대의 논리, 1980년도에 저서인데 그걸로 방공법 2년형을 달고 나오죠. 근데 그거를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주 굉장히 좋은 책으로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참 이분이 우리가 알기는 참 이 둔법칙에 따라서 리자 쓰잖아요. 둔법칙이
이영이는 말을 안 쓰고 어디 근현대사에 태어난 사람이 말이죠. 예. 드물게도 그 두음법줄 사용하지 않는 인물이지. 그거 알다도 모르겠어요. 북한식인가? 아니면? 북한식입니다. 그러니 북한을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뭐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는 의미도 그 강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6.25 때 육군 소령까지 군 생활했는데 뭐 통역장교를 했다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안동 공립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때 그 신문에 미군 연락장교 겸 통역장교를 모집한다는 걸 듣고 거기에 응시해서 장교가 됐고 결국 오래 하다가 소령으로 예聘했다 그럽니다. 이분의 그 활동상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문화대혁명과 중국 공산당을 미화한 거. 예. 어떻게 미화를 했을까요? 그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면 잠시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을 좀 우리가 좀 간단히 설명해 드렸죠. 그에 앞서서 모택동이가 대약진운동, 대약진운동은 자기가 세운 중화인민공화국을 농업국면서 공업국으로 변모해야 된다 해서 대약진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대약진운동은 뭐 잘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쌀을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는 쌀을 먹는 이 참새를 모조리 죽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전국적으로 참새를 수억 마리를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다음해부터 몇 년까지 그 참새가 벌레를 먹고 있잖아요. 그건 오히려 농작물의 모든 벼멸구다 메뚜기다 그냥 다른 벌레들이 해가지고 오히려 농작물 수확량이 엄청 감소해가지고 그때 농민들 6천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었다고 이렇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4,500만에서 6,500만이라고 그러는데 약 6천만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958년에서 1962년 사이에 벌어진 이 대약진 운동인데 그다음 거기에 하면서 또 하나 했습니다. 공업화를 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 있는 쇠붙이 이 녹부릇 쇠붙이 숯 그다음에 솥 있잖아요. 솥 밥에 먹는 솥 여기까지 전부 다 공출 형식으로 했고 중국 전역에 수천 개의 제철 용광로를 만듭니다. 그걸 녹여서 철을 만드는데 완전히 그 철이 잡철이 별로 좋지 않은 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오히려 수탈해서 다 뺏기고 아까 그 참새 박멸운동가 해서 그 영어로도 유명히 나왔습니다. 영어를 써서 안 됐습니다만은 이 박멸운동 할 때 스매시 참새를 할 때 스페로우 스매시 스페로우 캠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참새 박멸운동을 실패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이 6천만 명이나 농민이 죽고 그래서 비난이 화살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66년부터 76년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소위 이 문화대혁명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문화대혁명은 뭐냐면 계급혁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산주의를 실현하고 공산주의 이상 모택동이는 자기가 이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 그건 말이 안 되고 공산주의가 완전히 허군데요. 근데 실제는 공산주의 계급혁명을 일으킨다는데 정적들 자기가 대약진 운동에서 실패한 것에서 정적을 제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15세, 16세, 17세, 18세, 20세 미만 애들로 전국에 홍위병을 조직한다. 이 홍위병을 조직해가지고 반대파를 숙청하는데 대표적인 이 숙청 대상자가 그때는 뒤에는 둥소팽이가 모택동 이후 지도자를 군림합니다만은 둥소팽의 아들 집을 홍위병들이 쳐들어가서 2층 집에서 둥소팽이 아들을 밀쳐내가지고 그 아들은 평생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 국가 주석이던 유소기가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류샤오치라 그러는데 유소기를 강장, 북경 베이징 강장으로 끌어내가지고 폭행을 하고 온갖 욕설과 수모를 해서 결국 그 후유증으로 유소기는 죽고 맙니다. 하여간 이런 소위 이성이 마비된 강풍의 시대가 홍위병입니다. 그러면 지금 홍위병 아까
그 뭡니까 대약진 운동으로 6천만 명이 농민이 굶어 죽었고 그러면 문화대혁명은 얼마나 죽었냐? 뭐 300만 명에서 뭐 2천만 명까지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뭐 반신불수되고 후유증 정신적으로 뭐 그 손해를 보고 훼손당하고 하면 약 1억 명 정도가 그 후유증의 희생물이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을 미화한 사람이 이영입니다. 예. 근데 이영이가 이게 과오를 자기가 잘못한 과오를 나중에 인정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근데 뭐 그게 인정을 했습니까? 뭐 신문에 예, 자기가 뭐 그런 듯한 그 글을 썼는데요. 만약에 자기 그 책들이 예. 그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그다음 파르긴과의 대화, 이게 전부 다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쓰여진 책인데요. 그렇죠. 그 뒤에 뭐 저 재판도 나오고 그럽니다만 2000년대 초기까지 이 책들의 내용들을 전부 이 부정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그 중국을 잘 아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뭐 서울대학도 있고 연세대학도 그 누굽니까 그 중국 그 사 전문가들이 많았거든요. 교수 중에 네. 한 사람도 리영이 책에 대해서 그 반론을 제기하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일본의 유명한 안파 서점이라는 출판사가 있죠. 이하나미. 예. 이 출판사에서 하도 대한민국에서 이거 저 전환시대의 논리가 그렇게 유명하다 그래서 이걸 출간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일본의 그 66년에 창간한 세카이라고 잡지가 있습니다. 세계라든지 세계. 예, 세카이. 이 좌파 잡지입니다. 예. 이 좌파 잡지, 일본의 그 좌파 지식인 학자, 하루키, 와다 하루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글을 전부 다 베껴가지고 이걸 짜집기 해서 만든 것이 전환시대의 논리입니다. 우상과 이상. 그래서 안파, 이하나미 출판사에서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뭐 인문과학 사회가 뭐 아주 유명한 책들을 많이 발행하는 책인데 도저히 그 리영이 선생의 그 전환시대 논리나 우상과 이상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일본에서 나온 잡지를 전부 다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 주민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외신부 리영이 선생 밑에서 외신부 차장을 지낸 이도영 선생 아시죠? 알죠. 예, 이도영. 그다음에 이 합동정신에도 지금 살아있는 분이 한 명 계시는데 이영희 선생 하는 일은 그러니까 아침에 바쁜 외신 처리 끝나면 무조건 일본 잡지, 일본 팜플렛 그걸 복사하는 거랍니다. 그때는 복사하기가 지금처럼 등사해서 말이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복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짜집기 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일본 그 유명한 아파 서점, 그 아빠 출판사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이걸 이하나미 출판사 거기서 그걸 검토했는데 도저히 발행 못하겠다. 이건 뭐 일본 책을 베낀 거고 잠다 그리 돼서 안 된다. 그런데 이 양반이 2005년도에 출간된 그 대담집 대화라는 것도 예. 거기도 그 가다피 리비아 그 독재자 예. 가다피를 옹호했잖아요. 옹호했습니다. 예. 예. 그것도 다 베껴다가 자기. 그렇습니다. 그 저 대화란 책에 네. 지금 저 회장님 말씀인데 가다피, 예. 가다피가 그 뭡니까 무아마르 가다피 리비아 혁명 팽이장 아닙니까 팽이장? 그 사람 35년 독재했잖아요. 예. 그 결국 뭐 처참한 죽음을 당했죠. 나중에. 그런데 그 대화란 책에 누구가 나냐면 혹시 문학평론가 임헌영이라는 사람 아시죠? 임헌영 유명하죠. 그 양반이 원래 이름이 본명이 임준열입니다. 임준열인데 왜 헌영으로 바꿨느냐? 박헌영이가 좋아서 맞아요. 남로당의 수기에 박헌영이를 따라서 나는 박헌영 이름을 따겠다 해서 임헌영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 대화에 이 대화라는 책에서 지금 저 회장님이 지적하신 그 대화라는 책에서 이 리영이 선생하고 그 문학 그 평론가 그 임헌영 씨 원래 임준열인데 예. 거기서 모택동을 또 칭송하는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습니다. 그렇지.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거 보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가 아니라 예. 남한의 합법정부라고 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까도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 영어로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어떻게 그 유엔 결의입니다. 그걸 요약하면은 이 only one lawful 법으로서 충분한 government in Korea. in Korea 그러면 한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뭐 사우스 코리아다, 뭐 노스 코리아다 아니고 근데 그것을 남한에서의 유일 합법 정부다. 그러면 그때 당시 유엔 결의할 때 1948년인데 아니 그때 무슨 그 뭡니까? 대한민국의 하나뿐이지 남한의 정부라는 게 그런 근데 영어를 잘했다고 하는데 그 영어의 합동통신 예신부 기자도 들어갈 때도 그 뭐 일화가 있습니다만은 영어를 잘해서 들어간 당시 273명이 응시했는데 5명을 뽑았답니다. 5명 중에 5등을 했답니다. 꼴찌로. 그러나 5명 중에 학생은 포함됐으니까 아니 그 영어를 잘하는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오역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유일 합법 정부가 아니다. 그게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한 1948년 유엔 결의면 예. 여기 제 195호예요. 예, 195호예요. 거기 보면은 호입니다. 예, that this is the only 예. such government in Korea. 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걸 어떻게 남한에 in Korea입니까? in Korea 남한에 예, 맞습니다. 엉터리 예. 하여튼 여기 그 문제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예. 이게 참. 그래서 이 양반이 얼마나 그 공산주의 사상에 투철하냐면은 2007년에 예. 뉴데일리 지금 네. 저 임복일 네, 회장이 인복일 하는 신문이 2007년에 그때는 아마 임복일 회장이 뉴델리를 안 했을 겁니다. 다른 분이 하고 그 뒤에 2008년인가 그 인수를 했는데요. 그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요. 그런데 거기 뉴델리 보도부 이런 게 있습니다. 리영희 선생이 예신부장을 할 때 그 기자 김모 기자라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조선의 기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대로 제가 코트를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은 나는 지금까지 나의 삶에 대해서 이 후회 그다음에 그 후회보다 고백하는 걸 뭐랍니까? 배고는 아니고 하여간 참회를 하고 참회를 하고 이북으로 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 뉴델리가 보던 것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영희 선생이 말이죠. 거창 양민 학살 잔혹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예.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비판하면서 그 아까도 그 이야기했지만 모택동이의 약진운동, 예, 천만 양민 학살. 예, 그런 건 그 모택동이가 그 공산당을 창당해가지고 국민당 그 장개석이 오고 뭐 일본이 우리를 뭐 이 침략하고 공격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뭐 나는 공산당이고 당신은 뭐 자유우파 국민당이지만 합작하자 해서 거의 국공합작 아닙니까? 1차, 2차에서. 그런데 국공합작 시절에도 이 사람이 저 만주 장천이다. 그 다음에 뭐 어디서 한 1000만 정도를 학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산정권 수립하고도 그 지주를 한 500만 원 죽입니다. 학살합니다. 1000원에서 3000. 예. 이런 사건들. 우이그르 보고 소수민족. 예. 거기도 이그룹. 예. 거기도 돌거리라 그럽니다. 예. 거기도 학살했죠. 예. 그런 건 일체 비판하지 않고 안 해요. 그 장양민 학살만 그 비판하고 심지어 그 공산주의 폭동인 대구 폭동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 그에 앞서서 여순 발란 사건 일체 공산주의자들 남로당이 큰 그 폭동과 사살 학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그 안 합니다. 그리고 양반이 완전히 그 공산주의 사상인 게 대화라는 그 책 말입니다. 예. 거기에 140여 쪽이 되는데 거기 보면은 무슨 북한 무장공비에 의해서 그 죽은 이승복 학생 그 가족 학살이라든가 그 북한 간첩에 의한 우리 국민이 죽은 사건 이런 것들이 단 한 문장도 안 나온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 비판을 안 해요. 그 이승복 사건은 정북이라고 본인은 정부가 아니라고 그랬다며요. 그 이승복 사건 유명하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니까 너가 입 아가리를 닥쳐라면서 그 대금, 큰 칼, 그 총에 차는 거 그걸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후벼가지고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안 했다고 이영희를 신북이라고 몰아가는 건 안 된다라는 반론이 또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북한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쓸 리가 없는데 그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응? 글쎄 지금 동아일보에서 2017년 그 대선 후보 중에 당신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그 리영희 선생의 그 문재인 후보가 전환시대 논리다. 이건 지금까지의 상식과 모든 그 진실을 다 그 내가 알고 있는 진실과 상식을 헛것으로 만들고 내게 새로운 걸 심어줬다.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우상과 이성이라는 책에서요. 우상이란 건 거짓을 뜻하고 이성은 뭐 진실을 말한다. 예, 근데 거기서 자기가 서문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기자, 이 사람은 기자 출신입니까? 기자는 글을 쓰는 사람은 오로지 진실을 말해야 된다. 나의 글은 진실에서 출발하고 진실에서 끝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변호 같아. 예, 근데 묘하게 그 태백산맥을 쓴 그 조정래 그 소설가 이 양반도 거의 토시 하나 틀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정래 씨도 나의 글은 진실에서 출발하고 진실로 끝난다. 그러니까 이분은 전환시대의 논리 거기도 보면은 박정희 정부 경제발전 예. 이런 공은 절대 말 안 해요. 예. 그리고 과인 독재를 비난하는 예. 뭐 그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예. 모택동의 대혁명도 칭찬을 하고. 예. 그렇죠? 예. 거기서 모택동이를 칭찬하면서요. 모택동이를 레닌이나 스탈린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보았답니다. 예. 하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레닌은 인간 개조 혁명을 했다. 인간 의식의 개조 혁명을 했는데 공업화 산업화는 못했다. 그런데 스탈린은 공업화 산업화는 했지만 인간 의식 개조 운동 못했다. 그런데 모택동은 인간 의식 개조 운동도 했고 산업화 공업화도 달성했다. 완전히 그런 거짓말을 책에다가 쓰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을 인류의 이상인 평등 사회를 이 실현하기 위한 유토피아 뭐 추진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 베트남 전쟁도 2년 전쟁이 아니고 생존 전쟁이다. 예. 그래서 북베트남을 칭찬을 했어요. 예. 그런데 참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뭐 살아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그 대학교 경희대학교를 다닐 때 그때가 아마 74년인가 5년인가 그런데 얼람이 망한 해가 1975년 4월 30일입니다. 정확히 그 북베트남 얼면과 소위 그 얼람에 있는 그 베트콩들의 합작에 의해서 이제 침략을 당해서 이제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74년에 이미 1974년에 이 베트남 전쟁에 관한 논문 1, 2부가 책으로 나오기 전에 리영희 선생의 책으로 나오기 전에 그 백낙청 씨가 하는 창작가 비평에 소개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미국은 절대 베트남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 진다. 그걸 예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75년 4월 30일 이후 다시 창작가 비평에 그 논문 3부가 게재가 됩니다. 거기는 이미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진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리영희 선생의 이 예리한 글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뒤에 홍준표하고 그 희열을 느꼈다는 게 뭐냐? 그렇지. 망한 걸 보고. 베트남 망한 걸 이야기한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정설은 베트남 망한 걸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설입니다. 이 양반이 기자를 했다고 그래서 글을 쓰는 것은 오로지 유일한 목적이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진실을 추구하고 거기 시작이고 진실을 추구하는데 그친다. 예. 자기는. 예. 그래서 진실은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도 없고 예. 이웃과 나눠야 하는 까닭에 예.
그것을 위해서 글을 써야 했다. 예. 그렇게 넘어가요. 예. 글을 쓴다는 것은 우상에 도전한 행위다. 예. 라고 구렁이 담 넘어가지 넘어간단 그 말이에요. 우상과 이상에서 우상이 거짓이란 뜻입니다. 이상은 진실이란 뜻이고. 네. 그래서 뭐 오로지 기자뿐만 아니라 뭐 글 쓰는 사람들, 글쟁이들은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 그 거짓말 조작된 거, 그 이런 것만 쫙 어떻게 문화대혁명이 그 인류의 이상, 평등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유토피아 추진 운동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양반을 참 그 어떤 이 양반을 또 칭찬하는 좌파들은 이 양반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예. 그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으세요 사실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공과가 있는데 이영희 선생도 공과가 있는 것이다. 물론 예.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배우고 볼 때 기자생활 하면서 보면 이분의 글을 보면은 공이 과보다 적은 게 사실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연세대학 교수를 했던 그 송복 교수라고 우리 합니다. 송복 교수. 예, 송복 교수의 아들 송재윤 씨라고 예, 요새 예. 신문에 들어 칼럼이 납니다만 이 양반이 캐나다 그 맥메스터 대학 교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슬픈 중국이라고. 거기서 이 리영희 선생의 그 전환시대 놀지다 파르긴가에 대하다 우상과 이성이다 나오는 모택동 참미를 그냥 박살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아마 처음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모택동이가 이 국공학잡 해가지고 국민당 장개석이하고 같이 일본에 대응했을 때 국민당에서 나온 모든 정보를 비밀리에 빼가지고 이거 일본에 대항한다면서 그걸 일본에다가 팔아먹었어요. 예. 그 사실을 그 적나라하게 적은 책이 그 송복 교수의 아드님 되신 그 송재인 교수가 그 쓴 슬픈 중국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총론으로 들어가서 거의 끝낼 때가 됐는데 우선 이영희라는 인물을 행적을 우리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잖아요. 예. 이제 공과 과를 논의했는데 예. 이분이 한국의 민주화 예. 또 더 나아가 한국 현대 정치,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력이 막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인물인데 예. 그 사회적 평가를 정치적으로 하는 경향도 많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의를 요합니다만은 자관 민주화 운동 세력으로부터 의식화의 은사로 불렸단 말이에요. 예, 이 예. 사람이. 예. 그렇다면 그 말을 추앙을 받았죠. 예. 추앙을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그분들이 이분이 학술적인 것보다 정치적으로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예. 이분은 좌파들의 의식화의 은사가 맞는구나. 네, 좌파의 뭐 대부로 볼 수밖에 그 없지 의식화, 않나. 사상의 은사, 실천성 있는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그 2007년 조사를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가요? 그 1987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모든 사람 중에서 정치인, 학자, 기자, 통째로 누구나 리영희가 1등입니다. 그리고 리영희의 책, 저서 전환시대 논리가 1등은 누군 책이 뭔데 2위에 꼽혔습니다. 여기 기록이 보니까 그때 이제 조선일보에 이영희 교수가 있을 때 기자로 예. 그 아주 반공주의적인 논객이 바로 선우희 선생 아닙니까? 예. 예. 그분하고 관계가 안 좋대야 돼. 그렇습니다. 그때 예. 선우희 선생은 편집국장 시절을 하니까 편집장. 이분은 예신부장을 했고 그렇지. 그 밑에 예신부 차장을 하는 사람이 돌아가신 그 이도영 씨입니다. 이도영 씨. 네, 그 이도영 씨하고도 사이가 아주 안 좋고 그 조선일보 그 예신부장 할 때는 맨날 일본 팜프레트, 일본 그 좌파 잡지 세카이 세계 거기 난 기사 맨날 이런 것만 그 스크랩하고 어떤 합동통신 있을 때도 그렇게 했고 지금 합동통신 누구라고 저한테 증언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름은 안 바뀌겠습니다. 지금 그 양반도 그럽니다. 저희도 옛날 그 외신부에는 말입니다.
그 뭐 영어 조금 하는 대학교도 오고 취직하니까 그러니까 낭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서울대이나 뭐 연세대 고려대학 좀 영어 깨지 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특히 통신사에 계신 분은 그렇습니다. 이영희 씨 교수의 그 평전 예. 그거를 전 독립기념관장을 한 김상웅 씨가 썼거든요. 여러 개를 썼습니다. 여러 개를 썼대요. 예. 그 뭐 아주 뭐 이 아까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지식인이 그 백낙청 최당 이 리영이 최당집 이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뭐 그런 바인데 하나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이 전환시대의 논리를 읽고 피가 거꾸로 선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노무현의 어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80년 5월 17일 날 예. 광주 소유 배우 조정죄로 구속됐어요. 예. 뭐 그때는 뭐 어지간하면 뭐 잡히고 없을 때니까 말입니다. 예. 3번인가 뭐 이 기소가 되고 뭐 4번인가 뭐 복직 퇴직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구속됐던 거예요. 예. 차관 이제 이분이 이제 맺어야 되는데 이분이 아무리 현대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디까지 진실을 추구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분의 글을 그런 뜻으로 썼다 하더라도 중국과 문역을 찬양했다. 예. 또 뭐 이 가다피를 찬양했다, 옹호했다. 예. 이런 거를 보면 그런 찬양하는 행적을 보면 이것을 무슨 뭐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건 아니다. 예. 저는 예. 그렇게 보는데 예. 우리 서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 우리 역사가 뭐 이 뭐 건의주의 시대 거치고 뭐 군부 통치 시대 거치고 이런 질곡의 역사에서 억압적인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런데 뭐 저항했달까 뭐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이 어떻게 이분이 쓴 책을 80년대 특히 뭐 정교조가 행행한 그 시대라는 전부 다 중국에 대한 거 말이죠. 북한에 대한 걸 완전히 오도된 그런 이 거짓을 이렇게 우리 국내에 전파한 지식인이란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멸치 못할 겁니다. 글쎄요. 예. 그게 아주 가장 오점인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우리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에서 뭐 남성 기자 노릇도 하고 또 사회운동가 역할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또 군인 생활도 했고 이런 이영 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을 한번 알아보죠. 예.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